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도널스탁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 이따가도 한마디 말씀 좀 드리겠지만 시장의 흐름들이 좀 좋지를 않았는데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 차별화 장세에 좀 힘들었을 거라고 느껴지는데요. 일단 지금 카톡 노란톡방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열려 있으니까 이따가 요거 방송 끝나고 나서 다 못단 종목 상담은 유튜브에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통 방송 및 종목 상담은 더 자세하게 혹은 1시간 동안 더 공개 방송에서 오늘 진행을 하고요. 공개 방송은 7시 한 10분쯤에 제가 문을 열어놓을 거예요. 그때 들어오시면 되는데 뭐 들어오는 주소는 노란톡방에 들어오면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장 한마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은 여전히 좋아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굉장히 시장을 징글징글하게 지금 여기고 있는데 뭐 과거에도 없었던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런 흐름을 싫어합니다. 차별화장 정말 길게 갈 때는 1년까지도 갔었던 적이 있어요. 과거에 1년 동안 삼성전자만 가고 나머지는 꼼짝도 안 하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물론 삼성전자 하나만 갔겠습니까? 뭐 그때 당시는 삼성전자 가고 뭐 현대제철도 가고 뭐 아니면 현대차가 가고 아니면 삼성전기가 가고 뭐 아니면 뭐 LG 디스플레이가 가고 뭐가 대형주가 따라가긴 했겠죠. 근데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은 이 차별화 장세에서 그 종목을 갖고 있질 않으면 수익이 안 나고 재미가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지치고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흐름들은 순환 매장인데 이게 짧게 나올 때도 있고 길게 나올 때도 있고 뭐 짧게 나오면은 이런 차별화 장세가 뭐 한 달, 2달 만에 끝나기도 하지만 길게 움직일 때는 6개월에서 1년도 이렇게 움직여지는데요. 자, 시장 한번 차트를 보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미국 선물, 유럽 선물 아까 장중에서는 계속 플러스 권역이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나와서 여기 와서는 지금 확인 안 해봤거든요. 제가 나오기 전까지만 플러스였는데 여전히 플러스 권역이 있네요. 유럽 선물도 아까보다는 좀 줄기는 했네. 아까 영국 선물이 한 0.5% 정도에서 0.6% 사이였는데 0.17 플러스 권역이고 나스닥 선물도 아까 0.55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0.1%대로 좀 줄어들었고 다우 선물도 0.5%대였는데 0.3%대로 조금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은 선물 지수가 플러스인 거 보니까 지수가 크게 밀리거나 급락할 흐름은 아직은 그런 게 없다라고 일단 보여지는데요. 먼저 미국 시장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미국 시장은 참 견고하게 잘 움직여줘요. 이걸 만약에 지금 시장의 주식이라고 따진다 그러면 굉장히 차트가 이쁘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가고 있고 우상향으로 천천히 바닥에 있기도 하고 나스닥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다우존스는 박스권이죠. 나스닥이 올라가면 좀 쫓아 올라가면서 박스권 뭐 이렇게 갇혀 있는 거고 유럽 시장은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역사상 신고가권에 거의 근접해 있는 떠 있는 상태에서 있는 종목이고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이 나스닥 선물이 잘 버텨줘서 뭐 빠질 수도 있죠. 뭐 빠지면은 11,000을 지지한 상태, 여기 61선 있죠.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넘어가주면 땡큐. 안 좋은 거는 11,000이 깨지고 두 번째는 10,000이 깨지고 그게 안 좋은 거고 그래서 11,000과 10,000은 깨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깨지면 지금까지 열심히 잘 올라갔던 2차 전지들도 조정이 조금 세게 들어올 거고 나머지 바닥주들도 올라간 것도 하나도 없는데 떨어지겠죠. 많이 깨지면 나스닥은 그 밑으로 뭐 8,000, 7,000, 5,000이 열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깨지면 안 돼요. 근데 뭐 깨진다고 아직 보이는 거는 하나도 없으니까 어쨌든 차트는 우상향으로 정배열로 돌아가는 흐름이니까 미국 시장이 여기서 잘 버텨줘서 위로 움직이기만 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2,500을 돌파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계속 차별화 장세가 너무 심하게 나오니까 뭐 지금 많은 뉴스랑 많은 기사에서 아주 난립니다. 그리고 많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난리고 그래서 지금에서라도 2차 전지를 따라가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매매가 되면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많이 올랐던 종목이 예를 들어서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서 뭐 펄어비스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많이 있죠. 그런 종목들이 뭐 셀트리온도 있고 뭐 차바이오텍도 있고 과거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고점에서 물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던 사람들은 늘 고점 있는 종목을 해도 됩니다. 뭐 한국 화장품도 과거에 엄청 많이 올라갔던 적이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 2017년도에 바닥에서 1,300원짜리가 1,350원짜리가 23,400원. 한국 화장품 제조가 더 많이 올라갔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1년, 2년, 3년, 4년 동안 이렇게 올라갈 때에서 1,300원짜리가 13,500원으로 올라가면 10배. 1,000% 가는 거거든요, 10배. 1억이면 10억이 되는 거고. 그 정도로 올라왔는데 이 꼭대기에서 매매를 잘해서 지금까지 물려서 갖고 있지 않을 자신이 있었더라 하는 사람들은 늘 해도 돼요. 고점 있는 종목들을. 근데 대부분은 고점에서 매매를 하면 화장품도 그렇고 과거의 게임주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게임주들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서의 뭐 넥슨 게임즈라든지 뭐 넷마블이라든지 과거에서 보면은 이거는 2017년도 이거는 지금도 많이 떠 있는 상태네. 과거에 많이 움직였었던 게 웹젠 같은 경우도 과거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었죠. 여기 보면 2014년도 바닥에서 이렇게 해서 750% 올라갔던 종목이고 2020년도도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이때에서 얼마든지 매매를 열심히 해가지고 안 물릴 자신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매매를 해도 되는데 결국은 떠 있는 종목들은 모든 섹터가 다 비슷해요.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2007년도, 2008년도에 보면은 현대제철도 여기서 2002년도에 2,600원짜리가 이건 물론 그때 당시 2,600원은 아니었고 이게 가격이 자꾸 바뀌어서 그래요. 뭐 배당락 떨어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바뀌어서 그랬을 건데 어쨌든 여기 바닥에서 2008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14만 9천 원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열심히 매매를 해서 매매를 할 수 있던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매매를 못하고 물려있는 사람들은 한 20년 동안 고통받고 있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다 그래요. 게임주, 철강주, 뭐 조선주도 마찬가지고요.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모든 섹터의 종목들이 굉장히 황금기가 있죠.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던 때가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 사람들한테 이 종목 좋냐 그러면 최고라 그래요. 왜냐면 계속 올라가니까.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셀트리온도 한때는 최고의 종목이었고 한때는 셀트리온도 최고의 종목이었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종목이었을 때에서 물렸던 사람들 여기 꼭대기에 물렸던 사람들 심지어 셀트리온은 한번 정말 바닥에서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1,500%까지 올라갔는데 거의 지금 2차 전지랑 비슷하죠. 바닥에서 이만큼이나 올라왔는데 조정받고 물려가지고 2년 동안 고생을 했다가 반토막이 났다가 다시 또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또 여기서 안 팔았거나 혹은 여기서 신규 매수해서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 마이너스 50% 60% 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다 반복인데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 하여튼 이쪽만 움직여가지고 뭐 나중에 결과는 똑같이 나올 겁니다. 여태까지 모든 섹터들이 그래 왔으니까 결과는 똑같이 나올 텐데 어쨌든 시장이 지금 너무 차별화로 나와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래서 일단은 시장 점수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도 저는 순환매를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봤습니다. 목요일날 금요일날에 이제 반도체 장비가 강하게 움직였죠. 주성엔지니어라든지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고 그리고 제가 이 신의 한수 방송이 끝나고 나서 도너리스탁에서 비슷한 포맷으로 지금 이 방송을 월요일하고 화요일날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랑 이제 종목을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고 상담을 조금 하다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하는 이런 포맷으로 가는데 지금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종목 중에서 아마 21일 날 지난주 화요일 날에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HN 요거거든요.
자, 차트 보면은 엄청 많이 올라갔죠? 21일 날 여기서 얘기해 드렸던 거예요. 그때 당시 온실가스. 근데 차트가 이쁘다. 이런 게 튈 거다. 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 해서 잘 갔죠. 잘 갔고. 이름이 또 에코프로라서 2차 전지는 아니었는데 에코프로가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고 2차 전지 강하게 움직이니까 얘는 온실가스 쪽이지만 일단 거래량이 좋아서 정말로 잘 강하게 움직였고. 근데 참 지금 시장 안타까워요. 원래는 이런 애들도 움직이고 2차 전지가 아니더라도 반도체 섹터가 아니더라도 바닥에 있는 종목이라면은 지수가 물론 지수가 좀 더 가야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되고요. 지수가 지금 2,500도 못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여기를 넘어가면 2,500을 넘어가고 2,600쯤 가게 되면 그러면은 웬만한 종목들은 움직이게 될 겁니다. 2,600 갔는데 에코프로만 움직이고 LNF만 움직이고 그러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자, 어쨌든 시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지난주 21일 날에 패턴이 이뻐서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난주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이 움직일 거다 했던 이유도 너무 이게 차별화장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 장이 좋아서. 장이 지금 나쁜 거는 없어요. 오늘 코스피가 오늘 5% 빠졌습니까? 아니죠? 코스닥 봐봐요. 오늘 플러스로 됐어요. 지수가 빠지거나 종목이 급락하지는 않는데 가는 것만 가고 안 가는 건 안 가니까 답답해서 그렇지 지수는 여전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서 또 얘기했었던 거,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에도 얘기했던 게 하나마이크론,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장비, 하나마이크론. 요것도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이런 애들을 조정받으면서 하는데 조정은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죠. 한 10여 % 올라갔습니다. 15% 정도 올라갔을 거고. 그리고 하나마이크론도 분석을 해드렸지만 만만한 쪽으로는 어버브 반도체 이런 게 좋다. 20날, 21일 날 요 위치에 있던 종목이죠. 만만하죠. 2차 전지 많이 떠 있는 거에 비하면 2차 전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도 돌파하고 막 난리도 아닌데 그거에 비하면은 역배열에서 돌리고 있는 이런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자, 어버브 반도체도 얘기해드렸고 싶은데 시그네틱스. 이것도 언급해드렸죠. 이것도 시그네틱스 차트 보면은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 바닥에서 돌아가는 종목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급등한 게 최근에 주성 엔지니어링일 거고 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해서 얘도 바닥에 있다가 돌아 올라갔고 그리고 지난주 와서 언급해 놓은 게 DB하이텍. 이런 애들. 그래서 DB하이텍 여기 있을 때 언급했는데 이 방송을 보고 어떤 분이 샀다고 했어요. 지난주 어떤 분이 20날, 21일 날에 DB하이텍 차트 분석해주고 이런 게 갈 거다, 이런 게 따라갈 거다, 반도체 장비 움직이면 이런 게 갈 거다 해가지고 이걸 보고 이걸 샀대요. 그렇게 해서 이날인가 수익 났다고 감사합니다 했던 분이 있는데 시장이 좋아요. 근데 지금 너무 차별화가 나와서 그런데 시장은 좋으니까 이게 2,500 넘어가고 2,600 넘어가면 이와 같은 패턴들이 또 계속 움직일 겁니다. 안 간 종목들 버리지 마세요. 지금 시장이 좀 이상하게 움직여서 그렇지 이게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움직인 적이 있었어요. 이걸 차별화 장세라 그러죠. 그래서 극심한 차별화장. 이게 끝나면 순환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들은 계속 순환매가 나올 것 같고 자, 그래서 시장 점수를 얘기하자면은 이제 80.5 그다음에 매수 포인트도 80.5 장은 좋아요. 그렇게. 그리고 반도체 장비 85.5를 일단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계속 좋아요. 그러니까 65점 이하로 떨어지면은 일단은 주식을 일단 접어야 됩니다. 50점이면은 시장 폭락할 거라는 거니까 도망가면 돼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계속 75점에서 80점을 계속 유지를 하는 시장이고 종목 섹터들은 여전히 강해요. 다시 얘기하지만 너무 극심한 차별화장으로 가는 것만 가서 그렇지 장은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슈 있는 종목을 두 가지를 오늘도 분석을 하면서 종목 분석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역시 많지가 않군요. 한번 빠르게 해볼 수 있는 만큼 해볼 텐데요. 자, LNF부터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LNF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2차 전지 섹터 종목이고 뭐 모르는 사람들은 없죠 이제. 일단 미국에서 IRA 세액공제 규정을 이번 주 내에서 세부 지침 규정안을 이번 주 내에서 발표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전에 또 아침에 또 기사가 나왔던 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투자한다라는 7조를 투입한다는 7조 2천억을 투자를 해서 원통형 배터리랑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그다음에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수혜주도로 2차 전지 관련주를 움직였는데요. 사실 그거 말고도 2차 전지 관련주 수혜주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잠시 뒤에 좀 말씀 좀 드릴 거고. 자, 어쨌든 근데 이게 이제 이번 주 내에서 배터리 이제 세액 공제 규정을 자세하게 공개한다 그러는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가 혜택을 많이 못 받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한국 기사에도 나온 내용입니다. 한국 배터리 업계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이 돼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배터리 부품 요건 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북미 지역 안에서 이제 제조 및 조립이 되는 그런 이제 그 경우에만 3,750달러의 세액 공제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라는 요 부분에서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제 핵심 광물 이게 40%인데 27년까지 80% 이상으로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상승을 하고, 뭐 근데 이런 거 복잡한 거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이제 그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하는 가공을 하는 걸 가공을 하게 되면 3,750억 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도록 명시가 돼 있는 부분들인데, 이 바로 배터리 부품 요건에 관해서에서 이 배터리 부품에는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그다음에 모듈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음극재, 양극재를 만들 때 필요한 물질을 구성되는 배터리 부품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했다라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뭐 복잡하죠? 중요한 건 이 얘기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돼요. 좀 더 들었던 거 그런가? 몰라도 되고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음극재, 양극재 재료는 북미에서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로 한국에서 기업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들어도 된다라는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막 배터리 부품 요건이 있는데 그게 뭐 양극재가 뭐고 뭐 이런 이제 요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만들어내서 그 미국 북미에서 만들어내면은 세액 공제를 뭐 40%에서 뭐 80%도 늘리고 뭐 나중에는 뭐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부품에서 50%에서 뭐 100%도 되고 그렇게 해갖고 세액 공제를 뭐 3,750달러까지 해준다 얹었다 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음극재, 양극재 재료에서 북미에서 만들지 굳이 않아도, 왜 그러냐면은 그 배터리 부품에는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모듈 등이 포함이 된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것들은 그 필요한 물질 구성 재료는 배터리 부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음극재, 양극재가 거기서 빠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도 된다라는.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더 볼 필요는 있는데, 근데 이것도 이번 주 내에서 기사에 나온 걸 그냥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그 발표를 했는데 그게 정말로 우리의 기대만큼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좋게 발표를 하면 좋은데, 제가 걱정하는 건 미국에서 한국을 무시하고 자기네들 이익대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떼를 쓰게 되면은 지금까지 급등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한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많이 올라갔고, 많이 올라갔으니까 지금은 따라붙는 거는 제가 조금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 그런데 이거 종목을 많이 봐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자, 빨리 몇 개를 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에서는 2차 전지 장비가 있고요. 음극재가 있고 리튬이 있고 패드 배터리가 있고 원통형 배터리가 있고 전고체, 그다음에 전해액, 이런 이제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할게요. 원래 차트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2차 전지 장비에는 나노팀이라는 종목이 있고 윤성 FNC, 지아이텍, 에이프로, 나레 나노텍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음극재에는 제이오, SKC, 원준, 포스코 케미칼, 대주전자재료, 이녹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리튬에는 강원 에너지, 지원엔 에너지, 대보 마그네틱, 웰크론한텍, 나레 나노텍, 금양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통형 배터리에는 상신 EDP, 신흥 SEC, TCC 스틸, 삼진 L&D, 나레 M&D, 나인테크, 사마 알미늄이 있고, 전고체 혹은 전해액 관련주에는 한농화성, 그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 TSI, CSI, 미코, 이수화, 미래컴퍼니, 레본, 첨보, 엔캠, 에코, 엔드림, 동아기업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폐배터리로 가게 되면 뭐 웰크로한텍, 코스모화학, 유일 에너테크, 이지트로닉스, 성일 하이텍, 세비케 영학테크, MPC. 자, 이거를 차트를 한번 다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1시간 돼도 시간이 모자르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소통방송, 공개방송에서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걸 왜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차트를 보다 보면 에코프로, LNF,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학은 바닥에서 정말 많이 가. 코스모 신소재는요. 한 7, 8년 전으로 돌리게 되면요. 70배가 갔어요. 7,000%.
1억 넣었으면 70억이 되는 거죠. 물론 7, 8년 갖고 갔을 때 얘기인 건데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이제 새 발표를 했어요. 세부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한국한테 유리한 얘기가 됐네. 그러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2차 전지 장비, 음극재, 리튬, 원통형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뭐 폐배터리 이런 관련 쪽에서 안 간 애들이 갈 겁니다. 안 간 애들이. 그러니까 뭐가 갈지 모르니까 거기에서 안 간 애들을 잘 째려보고 있다가 그걸 모아놓고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을 차트로 원래는 이 시간에 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공개 방송에서 이쪽 2차 전지는 나머지는 또 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지입니다. 이거는 짧게 가죠. 이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바로 이제 히토리 관련 쪽인데 중국에서 올해 히토리 역대 최대 규모의 생산 지침을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지온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니온, 그다음에 유니온 머티리얼, 세노텍, 티플렉스, 동국 RNS, 그다음에 뭐 노바텍 이런 이제 종목들이 있는데 강하게 움직인 거는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즈 쪽하고 이제 이지가 상한가를 갖고 이지 얘는 이제 2차 전지 이슈도 같이 붙어갖고 움직인 경우고 자 유니온. 그러니까 딱 종목의 섹터는 한 가지만 이슈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 2개, 3개 이렇게 같이 엮인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반도체가 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에너지 관련주 움직일 때에서도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뭐 태양광 움직일 때에서도 반도체하고 많이 엮여서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고 원래 그래요. 그래서 뭐 이지, 히토리 관련주로 움직이기도 하고 뭐 2차 전지로 움직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 뭐 리튬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어쨌든 이지가 상한가를 갖고 자 유니온이 이제 뒤따라 움직이다가 좀 덜 올라갔는데 아직 올라갈 목표치가 크죠. 그래서 만약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유의 영역이 될 거고 없는 사람들은 뭐 조정받을 때 사면 되는 그런 이제 패턴으로 보이고요. 유니온 머티리얼즈 아직 많이 뜨지 않았어요. 유니온 머티리얼즈도 차트 봐봐 이쁘죠. 완전 바닥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번에 DB하이텍인가 거의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DB하이텍이 19% 올라갔다고 전문가님 수익 났다고 감사합니다 했던 사람이 있듯이 그런 거죠 뭐. 바닥에 있는 유니온 머티리얼 이거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있고 히토리 관련 쪽이 또 움직이게 된다면 그리고 세노텍 뭐 이런 종목들도 있고요. 오늘 10% 올라갔지만 그다음에 티플렉스 이것도 히토리 관련 쪽인데 완전히 바닥에 있죠. 그러니까 바닥인 종목은 많아요. 맨날 2차 전지만 움직이니까 좀 짜증나서 그렇지. 자, 동국 RNS 얘도 바닥에 있죠. 그래서 계속 이게 히토리 쪽으로 이슈가 붙게 되면은 이런 애들도 바닥에 있는 종목이니까 매매하기에 나쁜 종목이 없어요. 좋잖아요. 매매하기에 바닥에 있고 거래에 실리고 정보 좀 돌파하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과거에서도 올라간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닥에서 매매할 종목은 많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얘기 이쪽을 좀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시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세 번째로는 이거는 방송에서 최근에서 아침 방송에서 이제 아침 방송 실전 매매 정수 9시 매일 합니다. 아침 9시 50분 월화수목 금요일 날 아침 방송을 맨날 해드리는데 거기서 표역 종목을 드리거든요. 지금은 2차 전지만 움직이니까 바닥 종목이 잘 안 가긴 하지만 그래도 바닥 종목 갈 때 되면 가니까요. 그래서 아이윈 플러스라는 종목을 3월 10날에 드렸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굉장히 이쁘게 생겼죠. 이미 벌써 15.4%가 수익이 났지만 더 갈 거예요. 왜냐면 장이 좋아서. 차별화장이긴 해도 장은 좋은 건 맞으니까. 그래서 2,500 돌파하고 2,600 코스피가 올라가면은 계속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상방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서 거래 실린 종목은 우상방으로 대부분 다 웬만하면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수가 2,500 가고 2,600 가면 다른 애들도 순환하면서 가겠죠.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상담 방송을 짧게 하고 만약에 다 못다한 상담은 이따가 특히 2차 전지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공개 방송에서 더 상담을 해드리고 2차 전지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따 들어오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들어와 있는 거. 자, 일단 문자 종목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방송은 7시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빨리 해도 몇 개 못할 것 같지만 자, 해인. 자, 매수 가격이 7,180원의 비중은 10%. 괜찮을 것 같아요. 가지고 있으세요.
오늘 뭐 시장이 흔들렸어도 잘 버텼죠? 잘 안 빠지겠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얘도 정말로 안 갈 생각이 있으면 여기를 깰 건데 아니 뭐 지수가 깨져야 깨지죠. 뭐 코스닥 일로 떨어지든지 코스피가 일로 떨어지든지 뭐 이러면은 얘가 떨어질 텐데 그럴 생각은 없어 보이니까 움직일 때까지 그대로 냅두고 있다가 한 7,000원 돌파할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핑거. 자, 이번에도 문자 종목인데요. 6,550원에 20%, 2,550원. 이분은 수익이네. 6,550원이면 최근에 사신 게 아닌데요. 가격이 아마 잘못된 것 같은데. 왜냐면 6,550원이면 지금 차트를 보면 최저점이 8,48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축축해보건데 16,550원이 아닐까 싶은데 거기도 근데 사기가 참 어려운 자리인데 왜냐면 하필이면 최고점에서 며칠 안 됐거든요. 여기 들어오려면은 550원에서 들어오려면 요것도 요 피레침 요 딱 하루 그러니까 작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작년 6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16,550원에 살려면 딱 하루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바로 전날. 아니면은 가격이 안 들어오니까. 근데 저 자리도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매수가가 좀 잘못된 것 같기는 한데 6,550원인지 16,550원인지. 근데 6,550원이라고 쓰셨으니까 혹시 보면 8,550원인가? 그때 비중은 20%시는데 가격은 좀 불분명하지만 매수하신 가격대가 그래도 이것도 우상향이죠. 우상향이고 거래가 없는 종목이랑 있는 종목하고의 그 차이는 큽니다. 얘는 거래가 실려 있는 종목이에요. 우상향으로 되어 있고 지금 자리에서 버티세요. 다시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그래서 다시 올라오면은 16,500원 정도 왔을 때 다시 질문을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잠시 뒤에 7시 한 10분쯤에 제가 공개 방송 열 거예요. 그래서 노란 톡방이 지금 들어오면 노란 톡방 지금 열려 있을 텐데 지금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가 잠시 뒤에 링크 주소를 드릴 테니까 그 유튜브로 들어오면은 제가 아까 다 말 못 해드렸던 2차 전지 만약에 세액공제 얘기 좋은 얘기 나오면 순환하겠죠. 그럼 관련된 종목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음극재, 리튬, 전고체, 뭐 원통형 배터리 등등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널스탁의 이주연입니다. 월요일 아침인데 주말 다들 잘 보내셨나요? 금요일 날 시장이 미증시가 좀 괜찮았어요. 오늘도 지금 괜찮은 흐름이긴 한데 국내 증시가 오늘 좀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은 흐름들은 안 나왔죠.
그러나 뭐 여전히 나쁘지 않은 모습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상승 종목이 뭐 한 400개, 500개, 나머지 2,700개, 2,000개에서 2,200개는 하락이다,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트렌드를 팔로우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뭐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긴 가치 투자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너무 오랜 기간 기다리지 않고 수익을 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시장이 어떠한 섹터, 어떠한 테마가 지금 현재 강한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그런 것들을 사야 돼요.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 종목들 노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거기에 답이 있다. 왜냐? 지금 뭐 이 섹터 저 섹터 막 다 돌아가면서 가는 섹터가 아니라 가는 섹터만 가잖아요. 가는 종목만 가고. 그죠? 그러면 강한 놈이 계속 가는 거고 신고가 가는 놈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노리셨다면 수익을 좀 크게 보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장 키워드 역시나 2차 전지입니다. 지금 2차 전지 뭐 몇 달 동안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2차 전지 관련주들 보셨어야 됐는데 과연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보셨나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도 포스코 엠텍이 이 리튬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강했어요.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중에서도 에코프로 BM은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 거기에 LNF 오늘 굉장히 강했죠. 그러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포스코 엠텍, 뭐 EN 플러스 같은 경우는 삼자 배정 유상증자 호재가 또 뜨면서 2등 중임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도 들어갔고 강원에너지 역시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죠? 역시나 2차 전지 관련주고요. 수산화 리튬이죠. 그러니까 리튬이라는 이 치트키가 지금 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봐봐요. 여기 신고가 갱신하고 상승 추세 있잖아요. 상승 추세. 올라갔는데 뭐 바닥에서 뭐 몇백 프로 몇 배가 올랐는데 이걸 어떻게 사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으로 돈 벌기가 어려워요. 그냥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사면 됩니다. 그 뭐 급등하는 걸 추격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딱 보고 종가쯤에 올라가고 있네. 이게 추세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으면 뭐 이런 데서 사면 되는 거예요. 종가쯤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뭐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에서 지금 이쪽 관련 섹터들이 계속 좋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샀어. 하필이면 내가 사자 말자 그 종목이 뭐 급락이 나온다든지 엄청나게 뭐 내리막길로 추세가 꺾여서 내려간다든지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그런 걱정을 해서 안 사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사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 항상 또 강하게 가는 종목들 제가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종목들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서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라는 거를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정말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지 않았다. 그렇게 정말 그 세상의 모든 애군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이 아니면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 종가에 딱 샀는데 다음 날부터 추세 부러져서 막 급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고정관념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주식으로 돈 벌기 어려워요. 아무튼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부분 물론 뭐 주식이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거 신고가 가는 종목만 공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돈 벌 수 있는 방법 있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 찾아서 그걸로 수익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뭐 리튬 그다음에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뭐 미래컴퍼니라든지 레몬도 지금 굉장히 상승 흐름 계속 이어가잖아요. 자, 봐봐요. 상승, 조정, 상승.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 알려드렸죠. 뭐라고 알려드렸어요? 자, 올라가던 종목이 추세가 상승하는 종목이 조정을 받아요.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할 때 이때 사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올라가던 종목이 내려오다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면 되잖아. 이게 밑에서 뭐 이거 뭐 4,000원 하던 게 9,000원인데 어떻게 사? 그런 사람들은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여러분 방송을 돌려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방송에서 사람들이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얘기 나오면 사면 돼요.
아시겠죠? 반대로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런 소리를 해. 그러면 사면 된다니까요. 왜? 개인들이 보유자의 영역이라 하고 뭐 선수들의 영역이다 하면 이거 사겠습니까? 못 사잖아요. 대부분 개인들이 못 사는 종목이니까 더 가는 거예요. 개인들이 안 사야 더 갈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개인이 사면 주가가 내리고 기관이나 외인이 사면 주가가 올라간다.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방송에서 엄청 떠들어대니까 못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게 올라간 것 같아도 보유자의 영역이니 이거는 너무 고평가됐니 뭐 말이 안 되는 주가니 이러니까 주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개인들이 못 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에 놓여있던 종목이 올라가다가 쉬다가 올라가려고 한다. 사보는 거예요. 샀다가 저점 깨지면 어떻게 해요? 손절하면 되는 거고 올라가면 수익 내면 되는 거고 바닥에서 나는 바닥주만 살 거야. 자, 바닥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거래량도 대량 거래량도 들어오고 이거 바닥이네 생각을 해서 샀어요. 자, 그러면 바닥이면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봐도 바닥인 것 같아. 이래 올라가줘야 되잖아요. 안 올라가지고 어떻게 돼요? 저점 깨고 이래 내려가요. 그럼 이거 여러분 손절 안 할 거예요. 계속 가져갈 겁니까? 계속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계속 가져갈 거냐고.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나오고 계속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손절은 필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사서 마이너스 5% 10% 손절하든 여기서 사서 마이너스 5% 10% 손절하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내가 사자 말자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이라는 거. 그걸 인지를 하고 살 때 내가 손절은 어디서 가져갈까? 그런 거를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상품을 골라서 분할 매수를 하고 예상대로 올라가면 수익을 챙기는 거고 예상과 반대로 가면 손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뭐 급등해서 어떻게 사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돈 버는 법 알려드린 거예요. 지금 돈놀이 스탁에서. 그러니까 제 말을 믿으세요. 자, 오늘 키워드 중에 2차 전지 레몬이 이게 뭐냐? 옛날 마스크 관련주이기도 했지만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대장주입니다. 앞에 보면 뭐 한농화성, 이수화학은 사실 이수화학이 대장이죠. 이수화학이 대장인데 이수화학 다음으로 시세가 가장 좋은 게 레몬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면 여기서 시세 나올 때 180%가 올랐어요. 다른 종목들 첫 번째 파동에서 그 정도 시세는 안 났거든요. 한 100% 좀 안 되게 이렇게 올랐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뭐 한농화성이나 뭐 다른 것들보다도 레몬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도 뭐 이렇게 놓고 본다. 제가 장중에 라이브 방송할 때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레몬이 오늘 갈 것 같습니다. 올라가잖아요, 그죠? 왜? 그런 얘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항을 돌파하고 있을 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우상향 흐름에 놓여 있는 종목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거래 대금이 뭐 몇천억씩 터지는 종목들이니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이 저항을 돌파하려고 하면 누구나 다 사려고 할 겁니다.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자, 미래컴퍼니 역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주고요. 이게 뭐 오늘 수술 로봇 뭐 얘기가 나왔던데 이 종목도 결국 이 저항 자리를 뚫어내면서 올라갔어요. 어제 이제 뚫었다가 밀렸지만 어떻게 돼요? 방향이 지금 상승 흐름에 놓여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상담할 때도 말씀드렸죠. 단타로 들어가서 여기서 들어가갖고 물려갖고 마이너스 8% 되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는 잘못된 거다. 다만 주가는 우상향 흐름이니까 올라가 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어때요? 오늘 저항 돌파하고 아예 신고가를 갱신을 해버렸네요. 그죠? 앞으로도 이 종목 더 가는지 이런 거 잘 지켜봐야 되겠죠. 조정 나오면 어디서 저점 형성하고 추세를 유지해 주는가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고 역시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가던 종목들이 다 잘 갔어요. 뭐 2차 전지도 가던 종목들이 다 잘 갔고 오늘 리튬이 특히나 좀 강했지. 로봇도 보면 SPG 우상향 흐름 쭉 가던 게 잘 갔죠. 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살짝 눌리긴 했지만 제 생각에는 뭐 이 흐름대로 계속 또 내일도 이어갈 것 같아요. 5일선 오늘 돌파를 한 겁니다. 저점에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에브리봇 오늘 시가캡 상승 떴지만 상승 흐름에 놓여 있고요. 유로메카 역시나
오늘 아랫골이 길게 달았지만 살아 있어요. 그냥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한 종목들이 그냥 안 죽어요.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가 없다. 뭐 너무 뭐 5배 이상 오른 건 제가 보지 마라고 했지만 어쨌든 그거는 하나의 이제 뭐 원칙, 옵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 대응을 못 하실까봐 그런 부분들이고 항상 5배 정도 오른 거는 좀 고점을 형성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로봇주들도 뭐 로보스타라든지 오늘 또 525에 걸렸던데 5일선 돌파하는 위치에 놓였으니까 내일 또 시세가 한번 나와주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거고 또 바닥권에서는 지금 제약 바이오주들 계속 며칠 지난주부터 이야기 드리고 있죠. 셀트리온 제약이 굉장히 크게 한번 올라오고 나서 지금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죠? 55,000원 하던 게 거의 지금 2배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요것도 지금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랐다가 내렸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케어젠 같은 거 이거 바이오주죠. 자, 신고가 갱신하고 지금 계속 잘 움직이고 있죠. 그다음에 박셀바이오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조정 나오면 사면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시세 크게 나왔죠. 지금 바닥권에서 이평선, 장기 이평선 수렴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이제 바이오 모멘텀 어느 정도 타주면 바로 우상향 흐름들 나오면서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까나리아 바이오도 뭐 이렇게 돌려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감사 보고서가 안 나와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미코 바이오메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제 제약 바이오들이 조금 올라오는 그런 형태들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라이브 방송 때 이야기 드렸던 거 박스권 저점 돌파하고 있는 흐름이다 하면서 저항을 돌파했으니까 시세가 올라올 수 있겠네요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바이오주잖아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뭐 위에 있던 아래에 있던 어떤 저항을 돌파하는 그런 구간에 있으면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온다라는 거 그런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이 장중에 조금 괜찮게 움직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들도 이제 2차 전지가 조정이 좀 들어갈 때 순환이 돌고 하면 한번 튀어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막판에 반도체 뭐 관련주들 금요일 날 강했잖아요. 그런 종목들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거 조정 쭉 받다가 장막판에 반등이 조금 강하게 올라와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괜찮은 모습들을 내일도 이어서 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수 이야기를 잠시만 드리면요. 코스피는 뭐 지금 여전히 이렇게 지금 눌려 있는 이 트렌드 안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렌드를 상방으로 벗겨내게 되면 이제 방향이 위로 잡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직은 요 상승 이후에 눌림 단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조만간 이제 좀 올라가는 그림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참고해서 보시고 코스닥이 오늘 좀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잠자리형이라고 해서 내일 아침에 시초가부터 코스닥이 무조건 상승 출발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아마 음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상승 출발해서 위에서 출발해갖고 쫙 뽑아 올리든지 아니면 내일 시가 하락 출발한다. 그러면 음봉이 떨어질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해 두시고 보시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지금 코스닥 2차 전지 관련주들 있죠. 그 종목들이 내일 과연 시가부터 좀 상승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그걸 보시고요. 이게 조정이 나온다라면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과연 이 코스닥의 지수를 방어해 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역시나 시총 상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대안이 되지 않겠나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키워드와 함께 이어서 시장을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종목 상담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첫 번째 종목 유튜브에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DY 8,200원의 비중이 10%다. 8,200원.
맞나요? 제가 잘못 봤나? 8,200원 맞네요. 자, 8,200원이면 꽤나 좀 물려 계신 것 같은데 DY가 이게 예전에 이제 이낙연 관련주에다가 자율주행 레포 현대차와 손잡고 기술 개발 중이다라고 되어 있는 종목인데 DY 이게 두 개가 조금 헷갈립니다. 사실 그 싸이 관련주로 이제 있는 종목인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 지금 골프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 보면 예전에 현대차랑 여기 이제 시세가 올라왔을 때가 아마 레벨 4 관련해서 이제 진행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요거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8,200원인데 물을 조금 탄다. 라는 개념으로 추가 매수를 좀 하시면 좋지 않겠나. 비중 10%니까 한 10% 정도 추가 매수 의견 드립니다. 자, 언제? 내일 아침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면 추가 매수 이야기를 드리냐면 자, 일단 보시는 것처럼 바닥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잡아가는 모습이에요. 모습이고 여기 지금 3월달 들어서 거래가 좀 많이 들어서고 있죠. 들어서고 있는데 위로 시세는 못 뽑아내고 있어요. 여기 이제 저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인데 이 저항의 매물 소화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서울 모빌리티 쇼가 있거든요.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 여러분들께 자율주행 관련주들 한번 잘 보시고 그다음에 저출산 관련된 부분들 정부 정책 발표 있을 거니까 일정 관련해서 여러분들 조금 챙겨보세요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자율주행 관련주니까 그런 부분으로 한번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 만약에 10% 한다 그러면 거래량 터졌던 6,050원 여기가 이제 저점이었으니까 이 구간은 손절가로 추가 매수한 부분 추가 매수한 물량은 여기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트렌드 하단자리 이탈하는 거를 손절가로 잡아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요 기준봉이 하나 섰잖아요. 여기 뭐 거래가 그래도 좀 꽤나 크게 나왔으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잡아서 손절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시고요. 올라오면 제 생각에는 뭐 한 7,600원 정도 아니면 여기 보이시는 요 구간의 저항 자리를 한번 돌파는 할 것 같거든요. 7,500원. 그러면 이제 8,200원이 평단이시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하시면 약수익 좀 보고 나오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까지는 8,550원에서 8,600원 정도까지는 반등 흐름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분 전화 준비되어 있네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크리스 FNG요. 크리스 FNC. 예, 예. 네, 이 종목 평단이랑 그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월 한 6일 날 매수했고요. 네네. 1,960원에 20%요. 19,600원? 19,060원이요. 19,060원이요? 예, 예. 19,060원. 오, 엄청 저점에 잡으셨는데요, 선생님? 예, 근데 이게 패션주잖아요. 경기 방어주 해서 매수는 했는데 네네. 더 갈 거보다 하고 계속 기다렸는데 올라갔다 다시 또 내려와가지고 오늘 매수할까 하다가 혹시나 해가지고 매수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생님, 그 경기 방어주로 사신 거예요? 예. 근데 패션이 왜 경기 방어주죠? 그냥 패션 좀 경기도 좀 안 좋고 그런 것 같아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하도 어렵다고 했는데 일단 경기가 안 좋으면 예. 이제 소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뭐 소득이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줄어들진 않지만 뭐 이자 나가고 뭐 이렇게 해서 소득이 줄어드는 거니까 예,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 소득이 줄어들면 뭐 좋은 옷을 사려고 하다가도 이거 뭐 입던 옷 한 번 더 입지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렇게 되고 뭐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다가도 그냥 좀 싼 거 먹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차를 바꾸려고 하다가도 1년 더 타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의류 관련주들은 사실 경기 방어주는 아니고요. 예, 예. 다만 이제 뭐 경기가 좀 안 좋을 때 환율이 좀 올라가잖아요. 예, 예. 그 환율이 1,300원 뭐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의류 같은 거 베트남에서 대부분 이렇게 제조를 해서 갖고 온단 말이죠. 그리고 예, 이제 예. 수출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환 차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 방어주는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뭐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완전히 또 안 좋은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시장이 이제 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잘 올라가다가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종목이 내려온 게 결국은 시장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밀린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은 지금은 저는 이제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금리 인상을 하고 뭐 어찌됐든 간에 그게 이제 안 좋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했던 거고 앞으로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시장이 선반영을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 이 이름이 뭐죠? 크리스 FN. 크리스 FNC 이 종목도 골프류 관련주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찌됐든 그건 제 생각이고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여줘서 이 종목이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예, 예. 자, 그러면 상승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단 최소 기본 조건이 차트상에서 121선 위로 주가가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121선 위로 안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쓰리바닥 정도를 형성했으니까 바닥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나는 거라서 일단 매수는 굉장히 잘 하셨고요. 바닥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서 하셨고 여기서 저점을 이탈 안 하고 올라가 준다. 그러면 22,000원 여기 저항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럴 때는 한번 쭉 가져가 보세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가져가신다면 수익을 좀 굉장히 크게 보실 수 있는 한 50% 이상은 제 생각에 기술적으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지금이 바닥이다. 지금 이 종목이 바닥이다. 경기가 바닥이고 앞으로는 좋아질 거다라는 걸 판단을 해서 이 종목으로 매수세가 몰려준다. 왜? 저평가되어 있고 뭐 좋은 종목이니까. 그러면 지금 뭐 영업이익이 뭐 800억, 700억 뭐 이렇게 나오는데 시가총액 2,30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많이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충분히 시세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 제 생각에 웬만하면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선생님 손절은 생각을 해두셨어요? 손절은 아니고 좀 길게 가져갈 생각으로 지금 오늘도 19,050원인가 그때까지 왔었걸랑요. 매수할까라다가 추가 매수할까보다 매수는 안 했어요. 그래서 저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계속 길게 가져가고 싶걸랑요. 선생님 이거 지금 비중이 20%시죠? 예, 예. 제 생각에는 이거 만약에 이게 밀리잖아요. 저점 깨고 밀리면 예, 예. 길게 보실 거면 이거 저점을 깨고 밀어냈을 때 있잖아요. 확 밀어내서 진짜 이거 내가 진짜 잘못 샀나 하고 남들이 막 다 손절할 것 같은 그런 하락이 나오잖아요. 예, 예.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 만약에 그런 하락이 나오면 그때 10% 추가 매수하세요. 18,500원 깨지고 밑으로 확 쏟아질 때. 아시겠죠? 예, 예. 그러면 아마 완전 거의 저점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18,500원 저는 웬만하면 여기 여기는 안 깨질 것 같아요. 지금 뭐 시장이 크게 무너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안 깨질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이 700억, 800억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2,300억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요게 지금 뭐 2배가 올라서 4만 원이 간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적정 주가에 근처도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지금 저점에서 굉장히 잘 사셨어요. 일단은 추세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자리에서 사는 것보다는 조금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만들어져 가는지 한번 보시고 예, 예. 1차 목표가는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 33,000원, 35,000원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그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뭐 4만 원. 저 4만 원대는 일단 매물이 많으니까 35,000원에서 4만 원 정도에서 일단 뭐 절반 정도는 분할로 챙기시고 나머지 쭉 한번 끌고 가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배당도 한 5% 이상 주는 종목이니까 중장기로 보시는 데 있어서는 정말 괜찮은 종목 저점에서 잘 사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자, 다음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음 분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0%예요. 얼마요? 22,500원에 10%요. 22,500원에 10%. 네네. 22,500원에 10%.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선생님 요거는 어떤 그 내용으로 이 종목 매수하시게 되셨어요? 이게 좀 빠진 것 같아가지고서, 네네. 이게 한 2만 한 5, 6천 원, 6천 이전에서 놀았거든요. 네네. 근데 쭉쭉 좀 빠지길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좀 괜찮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매수를 했더니 그대로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서 전문가님한테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자,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2,500원이면 앞에 이제 요렇게 좀 뭐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 안에서의 하단 자리를 좀 노리셨으면 좋았는데 네네. 그거보다는 조금 위에서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아, 예. 요 지금 3월 달 들어서 여기 좀 혹 밀렸다 그죠? 예, 예. 3월 달에 시장이 조금 안 좋았던 부분이 영향을 받은 것 같고 이 예.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요 지금 관련된 종목으로 들어가 있고 미얀마 가스전 요게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하고 그다음에 전기차하고 수소차 요렇게 좀 보시면 좋고 요 종목도 역시나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PBR로 봐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 PER로 봐도 퍼로 봐도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올해 추정 실적이 9,400억, 내년도도 9,000억 넘어가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뭐 시가총액 3,600억 하면 여기서 한 3배는 더 올라가야지 적정 주가가 되는 건데 네네. 6만 원 정도 돼야 되겠죠. 근데 항상 주식은 뭐 이 숫자로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단 참고만 하시고요. 네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 뭐 이 종목을 지금 여기서 손절할 필요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추가 일단은 매수는 어때요? 추가 매수는 만약 이 종목 제가 추가 매수한다 하면 네. 조금 기다리셨다가 네. 19,000원 정도 딱 왔을 때 아, 네네. 그때 한 10% 정도 선생님 지금 10% 보유 중이시죠? 네네. 예, 한 10% 정도만 딱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들고 가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배당 한 4%나 주고 배당 성량 더 높여줄 수도 있거든요. 실적에 따라서. 네. 근데 지금 실적이 작년부터 또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요거 뭐 길게 보신다 하면 제 생각에는 28,500원짜리는 시간이 지나면 한번 돌파를 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충분히 뭐 수익을 보실 수 있는 한 3만 원 넘게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8,500원 저항이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두시고요. 네네. 그때부터 뭐 분할로 조금씩 수익을 챙기시면서 뭐 가셔도 좋고 그냥 완전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나는 이거 적정 주가에 팔겠어 하신다면 뭐 못해도 한 4만 원까지는 들고 가보세요. 근데 그렇게 막 주가가 막 탄력적으로 팍팍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니까 네.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거는 생각을 해두시고 좀 긴 네네. 관점으로 그냥 보유하시면 좋은 네. 결과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 네네. 이게 저기 19,000원대면 추가 매수해도 된다 이거죠? 네, 19,000원까지 만약에 밀려 내려온다. 19,000원 이하로 내려오면 저는 이 종목은 좀 추가 매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네, 더 싸게 살 수 알겠습니다. 있는 기회니까.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투자하시기 고맙습니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다음 분은 문자로 문의를 주셨는데요. 고바이오랩. 자, 바이오주네요. 바이오랩. 그죠? 마이크론 바이오 관련해서 신약 임상 3상에 성공했다라는 이슈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제가 날짜를 갖다가 안 해놨는데 아마 요 급등 나올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이크로 바이옴이라는 게 이제 예전에 네오크레마라고 해갖고 제가 군대 가시는 분 상담 한번 받아갖고 선물로 드렸던 종목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거의 따따블로 종목이 좀 시세 크게 나왔었는데 제가 이 마이크로 바이옴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좋게 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 내용이 좋아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제이오라든지 이 카본 나노튜브 관련된 사업하는 거 제가 좋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바이오도 제가 마이크론 바이오 하는 기업들 계속 좋게 보고 있는데 빌 게이츠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몸속에 있는 미생물, 장내에 있는 미생물 이런 미생물들 중에서 균들 중에서 유익한 그러니까 몸에 좋은 그런 균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이제 약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오늘 일단 고가가 종가다 그죠? 고가가 종가면 이게 시간 외에서 밀렸을 텐데 어떻게 됐을라나? 시간에 올랐네요. 고가가 종가인데도 시간에 올랐습니다. 딱 정고점 자리를 돌파할 수 있는 위치 15,000원까지 이렇게 지금 올라 있는데 시가가 상승을 출발한다. 약간 올랐죠. 그러면 내일 아마 시세 분출을 한번 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매수가가 15,600원이에요. 거의 매수가 다 왔습니다. 한 4, 5%만 더 올라가면 되는데 요거는 앞에 정고 저항 자리 보이시죠? 16,400원, 16,000원. 요 구간까지는 일단은 보유를 해보세요. 여기가 일단 저항이기 때문에 바로 돌파할지는 저도 지금 상황에선 알 수가 없습니다. 호가도 봐야 되고 그때 시장에서 어떤 그 제약 바이오 쪽으로의 수급 쏠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봐야 되고 이 회사 뉴스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일단 저항은 눈에 보이는 저항은 저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요 상승폭만큼 N자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가 딱 16,000원에서 16,100원 부근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에서 일단 매도를 하시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 바닥에서 지금 거래가 크게 터지면서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상승으로 지금 방향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 흐름으로 바뀌었다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찌글찌글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찌글찌글하면서 아니면 여기서부터 쭉쭉쭉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재벌집 막내 아들도 아니고 미래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뭐냐. 여기가 저항이고 N자 상승 폭만큼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16,000원에서 16,100원 부근에서는 분할로 수익을 일단 챙기고 16,200원, 300원까지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자로 재듯이 이렇게 계산을 해드린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요. 얼추 어바웃해서 그 정도 가면 수익 챙긴다. 16,000원 일단 까지는 올라갈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 두시고 여기 가서 이 저항 맞고 저항을 갭으로 팍 뚫어가지고 날아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저항 맞고 다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조정 받을 수 있겠죠. 조정 받고 또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조정 받을 때 다시 올라가려고 할 때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죠? 일단 오래 기다렸으니까 여기서 수익 한번 챙기시고 보시고 이게 지금 비중 20%니까 그래도 내가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이거 여기서는 도저히 못 판다. 시간 들였던 것만큼 수익을 봐야겠다. 절반만 파세요. 그러면 남은 10% 들고 보유해 보셨다가 쭉쭉쭉쭉 올라가면 남은 절반 들고 수익 챙기시면 수익 끌고 가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밀린다. 조정 받을 때 항상 우리는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정 받는다. 16,000원에서. 그러면 절반 수익 챙긴 거 아래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분은 시간상 제가 못 봐드리게 됐는데
뭐 CJENM이라든지 더존비존 이렇게 문의를 주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노란 톡방 들어오세요. CJENM은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리면 사야 될 때입니다. 사야 될 때. 자,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겠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샵 0082로 이주현 세 글자 보내시면요. 여러분들 지금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아까 매수 타점 이런 거 이야기 드렸죠. 다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장중에 지금 장 시작부터 끝까지 제가 라이브 방송 계속하고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노란 톡방 들어와 있으면 제가 그런 거 참여하실 수 있게 링크 올려드리겠죠. 거기 들어와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받으셔도 좋고 오늘 뭐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 시장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 이야기 하셔도 좋고 뭐 연애 상담 받으시고 싶다 들어오셔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도너 리포트 잠시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 종목들 수익률 현황부터 바로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너리 포트 시간입니다. 일단 지난 종목들 중에서 리뷰할 만한 것들 몇 개 좀 리뷰를 해볼 텐데 지난 시간에 코윈테크 추천드렸죠. 자, 코윈테크 시초가부터 이제 분할 매수 이야기를 드린 종목인데 코인테크 바로 당일날 수요일이었죠. 화요일날 제가 이야기 드렸고 아침에 갭 상승 출발해갖고 시초가 이하로 매수를 하셨으면 자 어떻게 됐냐. 여기 이제 시가가 플러스 3%, 저가가 마이너스 2%니까 한 1% 이상은 좀 밀렸다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침에 집중을 하고 계셨다면 이 종목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5, 6분 동안 시가 이하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시세가 터졌어요. 이 종목 제가 이야기 드릴 때 자회사 탑 머티리얼 소재 관련해서 양극재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계속 강하니까 이 종목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세가 바로 당일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물론 뭐 꼭지까지 우리가 먹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그런 위치에 있었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매매하고 싶으시다. 노란톡방에서 얘기 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 도너리 스탁에서 이야기 드리는 종목 여러분들이 매매하고 싶다.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그래갖고 아침에 어제 얘기하셨던 그 종목 지금 얼마에 사면 됩니까? 물어보면 제가 얘기해 드려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들어오셔갖고 이런 거 수익 챙기세요. 샵 0082 이주현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올라간 종목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지난 종목 중에 하나 봅시다. 모베이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모베이스라는 종목 이제 실적이 기존에 뭐 한 150억 뭐 이렇게 나오다가 700억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자, 이 종목 제가 이 손절가 딱 잡아드리면서 이 손절가 저점 이탈 안 하면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도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당일날 물론 다음날 바로 시세가 한번 크게 나오긴 했습니다. 크게 나오긴 했지만 수익을 안 챙기고 좀 길게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 종목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 라인 이탈 안 나는 선에서 실적주로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모아가시면 된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내려가는데 이거 어디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올랐다가 종목이 내렸다가 지금 어제 양봉 나오면서 5일선 올라탔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올라간다 생각하고 사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추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된다? 노란톡방에서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내려가는 거 종목 얘기한다고 제가 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이 아니에요. 종목 드리는 게 웬만해서는 뭐 급등도 나오고 바로바로 올라가지만 이렇게 실적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종목들
그런 것들은 조정받았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서울 게 없잖아요. 우리가 가치 투자를 하는 관점으로 들어간 건데 기업의 실적을 베이스로 들어간 건데 내려오면 뭐예요? 더 싼 거다. 그러면 뭐 저점 없이 하염없이 계속 내리는 걸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기준을 딱 잡고 손절은 딱 잡되 거기를 이탈 안 하는 선에서 올라가는 종목은 우리가 추가 매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맨날 급등주만 뭐 포트폴리오에 다 담아놓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것도 한 종목 넣어놓고 또 저런 것도 한 종목 넣어놓고 2차 전지만 뭐 10종목 다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베이스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져왔나? 사실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솔루엠이라는 종목이에요. 솔루엠이라는 종목이 하고 있는 사업은 뭐냐? ESL이라는 부분인데 이게 일렉트로닉 셀 로그인가 뭐 하여튼 뭔지 영어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국말로 하면 뭐냐? 전자 가격표예요. 자, 요새 여러분들 이마트 가서 한번 유심히 가격표를 봐보세요. 이마트라든지 아니면 홈플러스라든지, 홈플러스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마트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마트의 가격표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눈에는 전자식으로 안 보이겠지만 다 전자식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가격 바뀔 때마다 프린트한 거 잘라가지고 그거를 갖다 꼽아 넣었거든요. 바코드 그거 프린트해가지고 갖다 붙이거나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다? 딱 전자 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단말기로 딱딱 하면 딱 바뀌어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이거 사람이 붙이고 어떻게 다녀요. 그죠? 근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21세기에. 그런데 이제는 그냥 컴퓨터로 따다닥 하면 싹 바뀐다. 그걸 어느 회사가 한다? 솔루엠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도입하기 시작한 거고 북미 지역은 이미 이걸로 싹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 솔루엠 같은 경우는 ESL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2위 업체입니다. 글로벌 2위 업체. 1위 업체는 유럽 기업인데요. 월마트랑도 계약이 되어 있어요. 월마트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다 바뀌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유럽 회사인데 중국 기업이 최대 주주가 됐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이든 형님께서 안 돼! 딱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월마트 수주 솔루엠에서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모멘텀은 그거고 이 ESL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굉장히 큰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다가 지금 멕시코에도 공장을 짓고 있어요. 무슨 공장이냐?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공장을 짓고 있다. 그래서 2차 전지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한번 주가가 크게 빠지면서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1조 6천억이나 터졌는데 요게 삼성전기에 있던 회사 이제 분사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맨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삼성전기 가지고 있던 지분을 블록딜로 이제 넘겼고요. 그게 청산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다? 그 물량 다 소화했으니까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간 외인 수급 굉장히 좋고요. 바닥권에서 이제 돌리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길게 보시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단기로 보는 건 아니에요. 단기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사업 내용이 좋아서 아까 말했죠. 전자 가격표 다 바뀐다고. 거기다 테슬라의 부품 재고 관리 이거 지금 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관련주로도 엮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각 기업들마다 재고 관리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이렇게 전산으로 다 바뀔 겁니다. 솔루엠이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솔루엠 내일 시초가 이하 분할 공략하시고 목표가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이거 길게 먹을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솔루엠 찍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물어보세요. 자, 내일장 전략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목요일 날 서울 모빌리티 쇼 개최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출산 정부 정책 발표가 있습니다. 그것 해서 조금 한번 지켜보시고 장 초반 하락 시에는 매수 관점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 아마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잘 모르겠어요. 자, 노란톡방 샵 0082로
이주현 세 글자 보내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나가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셔도 좋고 내일 장중에 라이브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